바깥쪽에 소금 농도가 대략 10%, 배추는 내부에 자기가 갖고 있는 농도가 1%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 김치 담글 때 숨 죽인다라고 할 때 절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빠져요? 배추물이 바깥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배추에 있는 물이 빠지는 거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저에서 고로 옮겨가는 것을 삼투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은 용매, 즉 물이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금에 절이는 방법을 염장법이라고 하는 거고, 설탕에 절이는 방법을 우리가 당장법이라고 하잖아요. 봐봐요. 염장, 당장을 하게 되면은 배추에 있어야 될 물, AW, 수분 활성도가 줄어들었잖아요. 바로 염장, 당장법은 AW를 줄이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중에서 저장 원리가 다른 것은 하는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고 칩시다. 염장, 당장, 초절임, 건조,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1, 2, 3, 4. 자, 이것 중에서 저장의 원리가 다른 거 하나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뭘까요? 건조? 건조도 뭘 날리는 거예요? 수분을 날리는 거잖아. 초절임은 무엇을 조절한 거예요? pH.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pH를 조절한 거고, 염장법, 당장법, 건조법, 동결법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얘도 얼려버림으로써.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가운데에 넣어서 함정을 넣은 건데, 초절임에 해당이 되는 것은 pH를 조절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W를 낮추는 방법이 있었고요. 3번에 보면은 슈링키지, 축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식품을 가공 저장할 때 자연건조, 인공건조에 의해서 수분을 증발시키면 수분 함량이 감소되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축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라면 스프, 건더기 스프 있잖아요. 건더기 스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거기 나중에 불고 나면 이거 당근이었네, 이거 대파네, 이거 표고버섯이었네, 보이잖아요. 근데 들어있을 때 작게 보이잖아. 그런 식으로 건조시키면서 형태가 쪼그라드는 것을 우리가 축화라는 표현을 써요. 축화. 그래서 수분 함량도 감소되고 사이즈도 줄어들고 축화. 자, 이렇게 하면은 저장성, 운반성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팽유는 이제 반대, 부피가 커지는 거. 건조된 것을 물에 불리게 되면은 다시 부러지게 되는 현상인데, 무한팽유는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형태를 모르겠어. 그 얘가 뭘까요? 젤라틴 가루, 판상 젤라틴이나 혹시 젤라틴 가루 사용해 본 적 있어요? 그럼 처음에 넣었을 땐 뿌옇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여 버리거든요. 그걸 무한팽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유한팽윤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 팽윤이 되면 더 이상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미역, 다시마 6배, 7배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한없이 늘어나진 않잖아. 콩도 마찬가지고 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한팽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화열이라는 것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사용하는 잠재열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있죠. 우리가 액체,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기체, 수증기가 있고, 얼리면 고체, 얼음이 있단 말이에요. 물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있었을 때 각각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참고로 보시면은. 그래서 고체, 얼음으로 보시고, 물로 보시고, 수증기로 보셨을 때 얼음이었던 것이 물로 녹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고체였던 것이 액체로 변한다, 액화라고 하는 거죠.